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혜롭다라는 말이 약간 그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즐겁고 여기서는 즐겁고 인자는 오래 산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산, 요수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요산, 요수. 요는 희화하다. 좋아하고 즐거우면서 좋아하는 거다. 지자는 사리에 통달해서 주류무체해서 흘러가면서 막힘이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마치 물과 같다. 고로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의리를 편안히 여기서 중후하기 때문에 옮기지 아니하서 의에서 또 옮기면은 그건 의가 아니죠. 중에서 의가 아니라 마치 산과 같다. 하나는 동적이고 하나는 정적인 거죠. 그래서 요산이다. 동정은 동과 정은 채로서 말한 것이요. 낙과 수는 그 효험으로서 말한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인자는 반드시 또 물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자는 물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딱 누구는 뭐하고 그런 표면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물은 항상 유동적인 거죠. 흘러가는 입장이고 동적인 것이고 산은 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딱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여기서도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가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것은 상을 말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순자가 군자는 독이상이요 부독이 변이라. 군자는 상을 말하고 변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 가운데 변이 있는 거예요. 변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호문이라 그래요. 호문. 바꿔서 해석해도 된다. 여러분이. 자, 근데 여러분, 움직임에, 행동함에 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괄호할 때 이 괄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묶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묶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런 소리죠. 행동하는데 묶이지 않기 때문에 낙이요. 고요하면서도 어떠한 그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다. 원칙이 있는 거다. 고로 수한다. 정자가 그러되 인지의 기품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능히 이와 같이 형용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인과 지를 굉장히 체득한 거죠. 깊이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것은 수라든가 사는 현상에서 대표적으로 동과 정에 해당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사람은 지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자는 인하게 되고 인자는 반드시 지하고 그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제가 여기서 우리가 주자가 여기서 약간 이 동의불갈 정의유정이라고 하는 비유가 좀 나쁜 비유지만 약간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이 동의불갈이라는 게. 그래서 정의유상도 어느 정도 거기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의불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동의불갈은 여러분들이 이 출처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글을 예를 들어서 안 읽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임에 막힘이 없다. 그 훌륭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주역에서 뭐라면 장기신하야 대시이동하면 하분리지유리요. 그래서 동의불가하나니 시로 출이유액하나니 성기 동자해라. 자, 이게 뭐냐면은 기라고 하는 거는 화살이에요. 활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가 새가 나타나는 때에 당해서 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어찌 불리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움직임에 묶이지 않는 까닭으로 나아감에 얻은 것이 있게 된다. 말하자면은 그릇을 지니고서 어떠한 장비를 내가 지니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멋지죠? 예.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돕게서 자신에게 재능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려야 돼. 재능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잡는데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활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일종의 재능이죠. 가지고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면 무슨 불리함이 있겠는가. 움직이면서 막히지 않기 때문에 나서면 성취가 있으니 재능을 이루고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라고 하는 건 장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글은 주역 개사에서 해계라고 하는 거에 상육효의 그 효사를 풀이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또 그때 가서 공부하면은 여러분 주역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돌고 있는 주역에 대한 것은 전부 신비주의고 무언가 이렇게 술수의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옛날 사람들은 항상 현상 세계에서 이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주역을 안다는 게 아니고 풀이만 보면 그러니까 후세 사람이 주역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그것이 이 주역을 공부해야지만 이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해놨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이 주역을 읽지 않아도 주역의 이치를 다 알고 있어요. 나이 40, 50만 넘어가면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해계는 어려움이 풀리는 개로 해라고 어려움이 풀리는 개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끝까지 남아있던 사나운 매를 잡아 큰 어려움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매가 저절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좋은 활을 준비해야 하고 또 활 속의 실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즉 자신에게 재능을 간직해 두고 있어야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발휘하여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큰일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한 여기서 동의불가는 어떻게 보면은 주역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묶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묻는 게 맞아요. 그러나 원래 어원은 여기서 나온 거다. 또 정의유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땅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땅. 상대적으로 땅은 항상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지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인가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는 그러나 주자처럼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원문만 가지고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물은 지식은 결국은 약간 동적인 요소고 이는 약간 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해 가지고서 형상으로 이것을 하나의 그 공부의 그 방향으로 삼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모든 현상들, 나무, 물, 바람 이런 것을 보고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거 멋진 얘기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어려운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원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재밌게 우리가 글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은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은 도에 이른다. 도는 뭐냐면 치세죠. 치세에 이른다. 이것도 관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공자지시의 제나라 풍속은 공리주의에 빠졌다. 공리에 급하다. 공리주의에 빠졌다. 이게 자, 여러분 공리주의가 나쁜 게 아니죠. 현대는 공리주의예요. 현대는 공리주의 사회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자는 공리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맹자는 공리주의에서 아주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리주의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패단을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제나라 풍속은 과장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해요. 이것은 패권의 정치에 나머진 그 나타나는 여습이다. 패권의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나라 이것은 뭐냐면은 초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강태공과 주공이 만나가지고 강태공은 제나라의 봉분을 받았고 그 주공은 노나라를 받았을 때 뭐 서로 뭐 형님 동생지간이죠. 거의 같이 그 주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주공은 강태공한테 형님은 저기 뭐야 제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렵니까? 그랬더니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공리주의적인 방향으로 다스리겠다. 의로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네는 그러면은 주공한테 자네는 그러면 어떻게 다니면 저는 뭐 예로서 자네는 후세에 문약하게지겠다. 나라가 약해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공은 앞으로 제 나라는 찬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후세 사람이 조작해 놓은 뭐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그 결과에서는 이와 같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노나라는 예교를 중요시하고 신의를 숭상했기 때문에 아직은 선왕의 유풍이 남아 있었다. 다만 인이 망하고 정치가 쇠해서 인이라고 하는 건 현인이죠. 현인이 사라지고 정치가 끊어져서 올바른 정치가 끊어져서 능히 패추가 없지 아니하다. 무너지지 아니함이 없다. 도는 선왕의 도를 말하는 거다. 말하자면 이국의 정치에는 그 풍속에는 좋고 나쁜 점이 있다. 그래서 제나라도 문제가 있고 노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노나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예교만 따지고 인의만 따지고 신의만 따지다가 보니까 공리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한 거죠. 이것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어떻게 보면 맹자에 대해서 공리주의를 막 진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공리주의로 가면 안 된다. 지나치게 공리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현 세계는 어떻게 하죠? 공리주의로 가잖아요. 정자가 말하기를 공자 당시에는 제나라가 강하고 노나라가 약하니 누가 제나라가 노나라를 이긴다고 생각하지 아니했겠는가. 제나라가 노나라를 이기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노나라는 오히려 주공의 그 법제를 간직하였고 그 제나라는 그 황공의 패권으로 인해 가지고 제나라 그 초기에 아니 중간에 그 그 춘추 시작할 때쯤은 제나라가 황공에 의해서 패권을 한단 말이에요. 패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략함을 따르고 공을 숭상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그 강태공의 유법이 변혁이 다 했다. 여기에서 그냥 다 틀어졌다는 거죠. 그로 한 번 변하면 이게 노나라가 되고 노나라가 그 수거 패추된 거를 들어서 다시 그 보수를 할 따름이니 한 번 변한 즉 수거가
죄송합니다. 조금 미스가 있었네. 이거는. 자, 노나라인즉 그 수거가 폐취했을 따름이니 한 번 변하면즉 선왕의 도에 이른다. 여기서는 수거가 옛날에 어떤 그 주공이 만들어 놓은 예고가 당시에 이렇게 실추되었을 뿐이니 한 번 변하면은 선왕의 도에 이를 수가 있다. 내가 이르건대 그 두 나라의 풍속은 오직 부자가 능히 그것을 변하게 시킬 수가 있는데, 오직 부자만이, 공자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시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위치에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로서 고찰해 보면은 그 베풀매 있어서 왕급의 왕급의 순서를 베푼다는 것을 그 대략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누그러뜨리고, 노나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작시켜서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의라 그래요. 이런 게 미의. 깊은 의미,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미가 있다. 이런 거. 이거는 거의 공자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경지예요, 여러분. 이게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이 하나의 그 나라를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는 공자는 이미 그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재미있습니다. 논어는 조그마한 이런 별로 하찮은 그 말 가지고 어떠한 조그마한 현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표현하는 공자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것은. 고불고면 고제고제야. 자, 제가 여기도 했어요. 모난 술그릇. 고라고 하는 거는 모난 술그릇이에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술그릇이. 네모 반듯한 술그릇이 네모스럽지 아니하면은 술잔이라고, 네모난 술잔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모난 술잔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고는 능이다. 이게 각진 거죠. 혹자는 술잔이다. 혹자는 나무 어떠한 그것으로 만든 것이다 하니 모두 그릇 가운데 그 모서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고는 당시에 그 죄를 잊어버려서 능이 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술잔인데 예를 들어서 뭐 네모 반듯한 이래야 되는데 죄를 잊어버려서 여기가 뭐 뭉개졌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조그만한 그 사물을, 기물을 들어서 천하의 물이 다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 참 이게 이제 바로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인군의 길을 잊어버리면은 인군이 되지 못한다. 신하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범시가로되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후세에 제가 이거 송나라 어떤 학자인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앞서서도 그 해야 내가 너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안다는 것을 말해 주겠다. 그래서 지지요, 부지, 시지양이를 했죠. 그게 중국어로 말해도 치치부적 하면은 여러분 까치 소리 같아요. 이래서 근데 여기는 고불고면 고제고제 비둘기 소리 구구구구구 이런 소리예요. 고불고면 고제고제 되는 것은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쫓을 때 고불고면 고제고제 구구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 사람이 공자는 어떻게 이렇게 새소리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비둘기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요 말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글이죠. 별거 아닌데 하나의 조그마한 기물을 들어서 천하의 물도 다 그렇지 아니면 없다. 빗대서 얘기한 거죠. 제아가 묻기를 인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비록 고하여 말하기를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요거는 어질리냐는 사람이로 써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죠. 우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은 쫓아갈 것입니다. 인자는 아마 쫓아가겠지요. 이렇게 합니다. 공자가 어떻다 했더면 어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러는 얘기죠. 군자는 갈지언정 물속에 우물에 들어가지는 않다. 군자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기망할 수는 없다. 요 차이점이 이제 우리가 요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아는 물속에 저기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어찌 그래 하느냐? 군자는 그 우물로 갈 수 있을지언정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 들어가지는 않는다. 군자한테는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 뭘 가지고 속이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망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후세 사람들 왜 이와 같이 표현했을까? 군자는 왜 속일 수 있는지언정 기망할 수 없다는 거. 속인다는 거 뭐고 기망한다는 거 뭐냐? 그러니까 기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와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빈군이 가로되 유인의 인은 마땅히 사람이를 고쳐야 된다. 이제 우리도 나 또 쫓는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따라서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다. 제아는 도를 믿는데 독실하지 않아가지고 인을 하는 것이 해가 됨에 함에 그것을 근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은 것이다. 선은 가서 구하는 게 시키는 거다. 그로 하여금 가서 구하게 하는 거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빠지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기는 이치 소유로서 이치가 있는 바로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물에 빠졌다고 하는 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치. 있을 수 있는 이치로서 사람을 누구든지 속일 수는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공자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망이라고 하는 뭐냐면 없는 이치로서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이치로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아닌 소리, 뭐 조금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뭐 영생한다든가 이거는 이치에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군자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는 건 그 같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으로서는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몸이 우물 위에 있어야지만 이에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만약에 우물을 같이 따라 들어간다면 다시 능히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 이 이치는 심히 분명해서 사람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다. 인자는 사람을 구하는 데 절실해서 그 몸을 사사로이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게 응하지는 않는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뭐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가기예언정 불가망령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치로서는 얼마든지 공자 같은 사람도 속일 수가 있죠. 우물에 빠졌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없는 이치로서 있기 어려운 일 가지고서는 어둡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사례 판별을 하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문에 널리 배우고 자 예로서 거두어들이면 또한 가히 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공자는 항상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서 방문양례 요것만 따서 방문양례 예. 널리 배우고 예로서 거둬들인다. 예로서 이렇게 조율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건 조율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만큼 예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예라는 거를 그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어떠한 그 관례라든가 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위주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 이와 같은 것은 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서로 약속이니까. 예, 약속이니까. 예. 약은 요다. 예, 요체다. 반은 배반이다. 군자는 그 배움에 널리 하고자 하는 거로 문에 그 고찰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 지킴에 있어서는 그 요체를 수하면은 그 요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 요체를 지켜야지 번잡한 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일 때는 행동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예로서 예, 규합해야 된다. 이와 같은즉 가히 도에서부터 예, 배반하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는다, 또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예, 정자가로되 널리 문에 배우고 예로서 거들이지 않으면은 예로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죠. 배우는 많이 배웠는데 예로서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만함에 이른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땀 흘리고 막 이런 게 맞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질타해진다 소리예요. 예, 질타해주고 그 어떤 뭐랄까 예에서 벗어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서도 지 맛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한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널리 배우고 능히 예를 지킴으로써 규구로 말미암는다. 뭐 규구는 법이라 그랬죠. 법으로 말미암다면 또한 가히 그렇게 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예. 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자꾸만 본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루에 뭐 여러분 저기 본문만 읽는데 옹야편 같은 경우 뭐 한 20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단문이기 때문에 하루만 본문만 읽는데 충분해요. 그러다가 의미가 안 통하면은 한번 이렇게 그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습관입니다. 결국은 글을 보는 습관. 근데 자, 이 습관을 가지려면은 나한테 왜 내가 이 글을 공부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한의학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이것을 공부하면은 한의학적인 용어는 하나도 없지만 여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예, 논리를 배우게 돼요. 일반적인 상식 또는 이성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예. 그 공자가 남자를 만나려고 한데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아주 요즘에 말로 하면 아주 정말 대단한 여자죠. 옛날에 보면 예전에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뭐 갇혀 살았던 건 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신라 백제 고려 이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았었어요. 조선 시대 때 여성들을 그냥 많이 억압하고 소위 말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굴매가지고 그런 것이 실제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공자가 남자를 보고자 한데 차루가 성질낸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 여자를 만납니까? 이런 거죠. 그 음탕한 여자를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맹세해서 여기 시는 맹세하대서 맹세해 가르되 내가
옳지 않다면 하늘이 나를 꺼려할 것이고 하늘이 나를 꺼려할 것이다. 2번 반복해서 한 거죠. 예. 차로 입장에서는 예.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만큼 자로는 자기 선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자로를 얻은 이후에 오득 자로 이후에 악성이 불입은 이문이다 그랬어요. 악성이 불입어이라 그랬어요. 나쁜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면 자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위협하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로는 공자의 충신이에요. 예. 아우, 대단하죠. 예. 아, 의심나니까 바로 그냥 성질내면서 선이 왜 그런 여자를 만나냐고 막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다면 하늘이 나를 꺼려할 것이고 하늘이 나를 꺼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의 그 이면을 자꾸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차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성질낸 거죠. 예. 남자는 위영공의 부인이니 음행이 있었다. 예. 우리가 앞에서 그 송조하고 약간 뭐 썸씽이 있었다. 간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썸씽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위나라에 이르러서 남자가 백기를 청했다. 아, 남자는 공자가 당대에 최고 가는 지성이니까 보고 싶은 거죠.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는 판인데 공자 같은 사람이 오면은 도대체 공자는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기를 청한 거죠. 그래서 공자가 처음에는 사양했다가 부득이해서 봤다. 예, 예전에 그 국가에서 벼슬을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소군을 보는 예가 있었다. 소군이라고 하는 임금의 부인을 소군이라고 그래요. 예, 이것도 그와 같은 예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부인을 보는 예가 있었다. 그런데 자로가 그 부자 같은 사람이 공자 같은 사람이 이 음란한 사람을 보는 것을 욕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거다. 신은 맹서다. 소는 그 맹서한 바에 바다. 예, 그리다 그러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 불효 최경자 같은 거. 최경과 같은 놈과 더부르지 않는 바 같은 유의 그 글이다. 이러죠. 최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제 나라 대부인데 임금을 시해해가지고 한 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나중에 글을 보면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종류의 글이라는 거예요. 부는 예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불유기도라는 뜻이다. 염은 기절 하늘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는 소리죠. 성인은 도가 크고 덕이 온전해서.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그때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군자는 무정야오 무망야야 의지여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적을 나감도 없고 물러감도 없다 그랬죠. 그 적과 적을 가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무가 무불가하고 가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성인한테서는 오직 의지여비라 해서 오직 의와 더부른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무가 무불가하고 의지여빈이라. 본문에는 무정야하며 무망야하야 의지여빈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 악인을 보매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입장에서 가히 만나 볼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저가 불선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무슨 관계가 되느냐. 불선한 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예가 있다면은 만나보는 거죠. 그 사람이 불선한다 한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어찌 자로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로는 아직 역량이 거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죠. 고로 거듭 말함으로써 맹세한 것이니 여기 고라고 하는 건 임의로 이제 잠시. 그러니까 자로한테 그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로가 아직 상달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이것을 믿게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게 함으로써 깊이 생각해서 얻고자 합니다. 요거 맨 나중에 하는 거죠. 아, 요것도 해석 참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공자가 구구절절 뭐 변명해봐야 자로 단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자에 대한 오해 소지. 그러니까 잠시 이 말을 믿게 함으로써 깊이 혼자 생각해서 얻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예.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이렇게 글을 자꾸만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예전에 그 정희천 선생이 그랬죠. 천지의 기상, 공자는 천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굉장한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천지의 기상을 느낍니까? 예, 그 정희천 선생이 그 사람들의 어떤 독서, 보는 눈 이런 거는 예, 정말 그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